그렇게 흉년이 들어도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살아남은 사람이 더 많았거든요. 그 사람이 누구냐? 안녕하세요. 남서방TV 남재현입니다. 오늘은 세 번째 영상인데요. 신석기 시대의 배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. 우리가 전 시간에 300만 년 전에 우리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생긴 그때까지도 아주 추웠어요. 전체 지구의 10분의 1 이상을 이제 얼음으로 덮여 있으면 빙하기라 해요. 아직까지도 우리가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빙하 따지면 전 세계 육지의 10분의 1이 넘거든요. 최근에 이제 빙하기는 4천만 년 전부터 시작된 빙하기고요. 이 빙하기는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간빙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날씨가 따뜻해졌던 시기가 이제 몇 차례 있는데요. 만 년 전부터 일종의 빙하기기는 빙하기이지만 기온이 좀 올라가는 간빙기 시대라고 합니다. 이 만 년 전부터 우리가 간빙기 시대를 맞아서 전체적으로 기온이 좀 좋아지고 현재와 같은 이제 기온이 만 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. 이렇게 이제 기온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살기도 좀 좋아졌고요. 식물들도 잘 자라게 됐고, 먹을 게 이제 또 그에 따라서 풍부해졌기 때문에 우리 인류 조상의 개체수가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50명, 뭐 100명, 150명 이렇게 모여 살게 되다 보니까 또 부락을 이루고 경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신석기 시대는 마제석기 시대라고 하죠. 마제석기라는 건 이제 돌을 갈아서 도구를 만들었다. 그래서 땅도 일구고 뭐 돌도 깨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돌들을 이제 갈아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경작을 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. 이 경작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. 왜냐하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을 갖게 됐다는 거죠.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이제 주로 벼농사를 짓고 그 기후에 맞게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요. 뭐 유럽이나 이런 데는 이제 밀 같은 거를 많이 지었고요. 강수량이 좀 적은데 그 강수량이 이제 더 적은 산간지대나 이런 데는 이제 옥수수라든가 뭐 감자 이런 것들을 지어서 하여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이 생겼는데, 이때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에너지 공급원이 바로 탄수화물입니다. 우리 인류가 이 탄수화물을 먹기 시작을 한 게 바로 만 년 전부터인데요. 이 탄수화물을 먹기 시작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 몸은 에너지원으로서 포도당을 주로 사용을 하는 건데요. 이 포도당이 아주 좋은 에너지원이고 효율이 좋고 해서요. 마치 우리 자동차에 들어가는 휘발유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. 근데 우리 몸은 신비스럽게도 이런 탄수화물을 구석기 시대 300만 년 동안 제대로 먹지는 못했거든요. 탄수화물이 되는 과일 같은 거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주식이 아니었고, 앞서 얘기했듯이 고기와 채소류 같은 거였는데, 이 탄수화물이 이제 신석기 시대에 들어와서 먹기 시작을 하니까 머리가 좋아졌어요. 사실 고기나 단백질이나 지방을 가지고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이제 단백질도 분해를 해서 우리가 포도당으로 만들어내는 우리 몸에 사이클이 있어요. 그래서 만들어낼 수 있고요. 또 지방을 통해서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는데, 지방을 분해해서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처럼 사용하는 거를 우리가 케톤바디라고 얘기를 해요. 근데 이 케톤바디는 사실은 에너지 효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요. 마치 벙커CU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런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지만, 단백질을 분해해서 만들고 또 지방을 분해해서 케톤바디를 사용할 때는 사실 효율이 낮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했다 해요. 우리가 지금도 피곤하고 하면 고기를 먹는다고 정신이 번쩍 드는 게 아니죠. 초콜릿이나 사탕이나 이런 달달한 걸 먹을 때 정신이 번쩍 뛰어요. 기분도 막 좋아지고 해서 탄수화물 중독증까지도 있지만, 하여튼 이런 포도당이 들어올 때 머리 두뇌 회전이 빨라지고 좋아진다 해요. 우리가 이런 지속적인 탄수화물을 이제 주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서 인간의 지능도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. 구석기 시대에 우리 조상들은 좀 얼떨떨했어요. 머리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. 이 신석기 시대부터 이제 두뇌가 막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문명도
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. 하여튼 이런 신석기 시대의 가장 큰 변화는 경작을 했다. 그 다음에 가축도 사육을 했어요. 이제 안정적인 단백질 공급원도 얻기 시작했죠. 소나 양이나 말이나 닭이나 돼지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우리에 가둬서 먹기 시작을 하면서 나름대로 또 안정적인 단백질 공급원을 찾기를 시작을 했습니다. 하지만 아시겠지만 우리가 집에서 소나 닭이나 뭐 돼지를 기른다고 해서 아이고 배고프다 잡아먹자 해서 언제나 잡아먹지는 않잖아요. 단백질은 아주 귀해요. 언제나. 또 공도 많이 들여야 되고요. 실제로 우리 전 세계 곡류 생산의 거의 70%가 사실 옥수수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축의 사료로 들어간다 해요.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. 그러므로 해서 얻는 고기의 양은 들어가는 사료의 10분의 1 정도를 고기로 얻는다고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공도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옛날에 이 양떼들 또는 소 기를 때 소 염을 주려고 얼마나 풀을 많이 뱁니까? 이 유목민들은 이 양들이나 이 소들 이거 먹이려고 얼마나 떠돌아다닙니까? 여름에는 저 북쪽에 있는 목초지로 갔다가 추운 겨울이 되면은 또 따뜻한 곳으로 와서 다 얘들한테 먹이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. 목초지. 그런 아주 험난한 사육을 했기 때문에 고기는 언제나 부족했고 풍족하지는 않았고요. 이런 유목민 말고 정착을 해서 사는 이 농업인들도 집에서 기르지만 언제나 단백질 섭취는 그렇게 풍족하지는 못했다. 그리고 얼마나 많은 흉년이 듭니까? 병충해도 많고요. 그래서 잘 농사가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있고요. 많이 굶어 죽었어요. 우리 17세기, 18세기 때 조선에서도 흉년이 많이 들어서 많이 굶어 죽었다 하죠. 우리 17세기, 18세기에 영국에서 감자병이 돌아가지고 너무 많이 굶어 죽었어요. 영국 같은데 아일랜드 이쪽에. 이 사람들이 그래서 신천지를 찾아 떠나서 많이들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됐다 하죠. 그거 말고도 지금 현재도 아프리카나 이런 남아메리카 이런 산간지대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 이런 데서는 아직도 먹을 게 없어서 사실은 굶주림으로 많이 영양실조 상태에서 진짜 또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. 뭐 전쟁 같은 게 나오면 뭐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이 수확을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 많이 나타나죠. 그래서 우리가 신석기 시대에서 큰 변화가 안정적인 탄수화물 공급원과 사육을 했지만 그래도 신석기 시대에도 뱃살은 없었습니다. 언제나 먹을 게 풍부하지 못했기 때문에요. 우리 인류의 역사를 300만 년 전부터 본다 하면은 이 신석기 시대가 된 10,000년 전까지 하더라도요. 우리 인류는 언제나 굶주림의 연속이었어요. 어떻게 하면 제대로 먹어볼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었어요. 굶주림과 거친 환경 속에서 그래도 인류가 또 살아남았어요. 그렇게 흉년이 들어도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살아남은 사람이 더 많았거든요. 그 사람이 누구냐? 역시 비만 유전자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잘 진화시켜온 사람만 또 살아남은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이 신석기 시대에 많은 큰 변화가 있었지만 역시 많이 굶어 죽었고 복부 비만은 없었다. 비만 유전자를 잘 가진 사람만 살아남았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다음 시간에는 이 이후에 그래도 인류의 개체수가 많이 늘고 해서 기원전 5,000년경, 6,000년경부터 문명이 발달하고 4대강 문명이 이제 기원전 5,000년, 6,000년에 생기잖아요. 이런 시기에 더불어서 이제 나라가 생기거든요. 그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. 그때는 뱃살이 어땠는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